단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면도는 건물을 종이나 행으로 절단하여 절단면을 표시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행으로 절단하고 화살표 방향으로 본 모양이 되겠죠. 단면도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첫 번째는 높이입니다. 건물의 높이, 지붕의 높이, 천고의 높이 등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GL은 지반입니다. 땅에서 어떤 높이를 계산할 때 GL이 쓰이죠. 겉붙집 제작은 기초 바닥이 타설된 상태에서 하니까 SL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SL은 슬라브 레벨이 되겠습니다. 3,300을 올라가면 지붕 슬라브의 어떤 타설된 높이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높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양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처마가 이렇게 됐다. 보가 이런 모양이다. 기초 바닥에 어떤 모양은 이렇게 된다. 이런 모양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단면도를 부분 단면도를 제작합니다. 여기서 단면도를 하나 더 만들고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서 복잡한 구조물은 단면도를 몇 가지 더 만들어서 그 부분의 모양을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작업의 순서라든지 작업의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기초 바닥이 어떻게 타설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모든 작업은 흙파기를 먼저 하겠죠. 그 다음에는 도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50mm의 잡석 다지기를 합니다. 그리고 50mm의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자, 어떤 부분에서는 잡석을 다지고 보호필름을 깔고 버림 콘크리트를 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도면에 놓아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필름을 깔게 되어 있죠. 우리가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은 건물 모양과 위치에 대한 먹을 놓습니다. 그 먹을 기준으로 기초 바닥 행터를 제작해야겠죠. 필름을 깝니다. 그리고 130 스티로폼을 깝니다. 그리고 철근 작업을 하겠죠. 철근 작업이 끝나면은 450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겁니다. 지붕도 마찬가지입니다. 180의 보온판을 깝니다. 그리고 180 두께의 콘크리트를 타설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죠. 30mm의 시멘트 액체 방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감은 두께 4mm의 알루미늄 복합 파넬을 이용하여 마감을 합니다. 어떤 작업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백체를 볼까요? 백체도 콘크리트가 200 두께의 콘크리트가 타설됩니다. 그리고 100mm의 보온판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설치하고 그러면 0.5B 적백돌 치장쌓기를 하는 겁니다. 0.5B 적백돌 치장쌓기의 폭은 90mm가 되겠죠. 작업 어떤 순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단면도를 보고 백체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기초 바닥이 이렇게 타설된 상태에서 백체 겉붙집을 만듭니다. 백체 겉붙집이 만들어지면은 보와 처마, 상판에 겉붙집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스티로폼을 깝니다. 그리고 철근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겠죠. 외부 겉붙집을 먼저 제작하거든요. 외부 겉붙집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겉붙집은 이 부분이 외부 겉붙집이 되겠죠. 이 선이 뭐라 했습니까? SL이라 했죠. 슬라브 레벨, 기초 바닥 슬라브 레벨에서 어떤 높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높이를 알아야겠죠. 외부에 백체를 제작해야 되니까 이 높이를 알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콘크리트가 타설되는 두께를 알면은 여기에서 자, 이 두께를 빼주면은 어떤 이는 높이를 계산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도면에서는 여기에 대한 높이가 상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한 두께는 180으로 됐죠. 근데 백체 기준이 다릅니다. 이거는 내부의 백체에서 기준으로 계산되는 거고 이 부분은 외부에서 계산되는 겁니다. 보통 이 부분은 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도면에서는 단면도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어디에 가면 나와 있냐면은 지붕 평면도에 가서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도면을 볼 때 어떤 특정 부분에 치수를 잘 모를 때는 다른 도면을 가지고 그 치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붕 평면도를 한번 볼게요. 지붕 평면도를 보시면은 이 부분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대한 콘크리트의 두께입니다. 얼마입니까? 200이죠. 단면도를 보면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두께는 180입니다. 따라서 지붕 슬라브 겉붙집은 콘크리트 두께 180에 맞추어서 제작하면 됩니다. 지붕 평면도에서 나타난 중앙 부분의 콘크리트 두께 200은 콘크리트 타설 시 중앙 부분을 전체 높이에서
20mm 정도 높게 탓을 하여 물구배가 잡히게 하는 겁니다. 즉 비가 왔을 때 물이 바깥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처마의 콘크리트 두께는 200입니다. 처마의 끝부집은 외부 백체 높이 기준으로 제작되어집니다. 지붕 슬라브의 콘크리트 두께는 180이죠. 내부 백체 기준으로 높이가 정해집니다. 두 콘크리트 두께가 다르지만 전체 높이에 대한 레벨은 같습니다. 따라서 지붕 중앙 부분에 콘크리트를 20mm 두껍게 탓을 하면은 물구배가 잡히는 것입니다. 외부 백체 끝부집에 대한 높이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SL이죠. SL에서 3300. 자, 이 두께는 얼마입니까? 200이었죠. 중요한 것은 끝부집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외부 끝부집 위에 처마 끝부집이 위에 올라갑니다. 합판 하나가 위에 타이는 거죠. 이 높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합판의 두께는 12mm 합판을 쓰는데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는 10mm를 잡고 계산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해볼게요. 총 높이가 3300이었죠. 이 부분이죠. 콘크리트 두께는 200이죠. 처마 바닥 끝부집 합판 두께는 10mm입니다. 총 계산을 하면 3110mm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까징의 높이가 나왔습니다. 이제 얼마입니까? 3110이죠. 이 높이에 맞게 끝부집을 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끝부집 제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네모도를 투바이 하나를 눕혀서 50mm를 만듭니다. 네모도가 뭡니까? 네모도는 바닥에 대한 수평을 잡아주는 겁니다. 기초 바닥을 탓을 했습니다.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서 수평을 잡으려고 해도 정확한 수평을 잡기 힘들겠죠. 따라서 정확한 수평을 잡기 위해서 네모도 작업을 합니다. 네모도 작업에 있어서 네모도 높이는 총 높이 계산에 따라서 다르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모도를 합판으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투바이를 눕히든지 폼 다루기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은 높이 계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네모도 높이가 50으로 설정됩니다. 먼저 투바이 규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바이는 세로 가로 규격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보통 51 곱하기 81 그리고 51 곱하기 84 현장에 이 두 투바이가 좀 많이 놓아 있습니다. 그리고 종류도 많습니다. 투바이 규격이라는 것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투바이에 대해서만 설명할게요. 50 곱하기 81이 뭐 현장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투바이를 50 곱하기 80으로 놓고 현장에서는 계산합니다. 1mm는 오차는 없애고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규격을 계산하는 겁니다. 51 곱하기 84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0 곱하기 85로 놓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투바이 같은 경우에는 제품에 따라서 치수가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렇게 투바이 종류도 많고 그리고 삐끼 상품이라 하여 삐끼 상품이 뭐냐면 정치수가 아니고 치수보다 뭐 1mm나 2mm 작게 이렇게 제작된 투바이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투바이를 제작하는 공장에서 1mm만 작게 해도 얼마나 많은 재료가 만들어지고 원가를 낮출 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 1mm면은 50개당 1개를 더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공장에서는 몇만 개, 엄청 많이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 칠수를 한 1mm나 2mm만 작게 해도 어마어마한 원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삐끼 상품이라 하여 싸게 제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중에 이 투바이가 왜 이리 싸지? 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삐끼 상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품 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두께에 대한 오차를 두어 원가를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투바이들은 규격이 1mm, 2mm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투바이를 한번 현장에 있는 투바이가 규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간단하게 측정을 해보고 사용하는 게 좋겠죠. 보통 50 곱하기 80의 투바이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현장에서 투바이 계산을 하면 50 곱하기 80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조금 큰 투바이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죠. 그리고 폼 다루기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39 곱하기 51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40 곱하기 50으로 놓고 계산을 합니다. 마지막 숫자를 0이나 5로 맞춰주는 이유는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오차는 콘크리트를 탓을 하면은 정확한 두께대로 탓을 하기 힘들겠죠. 여기서 오차 부분이 감쇄되겠죠.
끝부집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한번 더 알아볼게요. 통 높이는 이렇게 놓았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끝부집을 제작하면 됩니다. 네모도 50.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바이를 눕히면 50이죠. 그 위에 한 장, 두 장, 폼을 두 장 세웠습니다. 폼 한 장이 1200이거든요. 두 장이면은 2400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위에는 600폼을 하나로 하나 눕힙니다. 눕히면은 600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2바이 하나를 눕혀서 태웁니다. 그러면 50이 되겠죠. 계산을 해볼게요. 밑에 네모도 50, 600폼 두 장 세로로 2400, 600폼 가로로 한 장 600, 2바이 하나 눕혀서 50, 3100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치수가 10mm 다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네모도에서 맞춰줄 수도 있고, 이 네모도에 맞춰주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부에 있는 네모도하고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보통 네모도에서 맞춰주기는 힘듭니다. 자, 그러면 상판에 맨 위쪽에 올라가는 2바이에 합판 조각을 이용하여 10mm 이렇게 추가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합판 조각을 잘라야 되고 또 못질을 해야 되고 가면 작업에 공정이 더 들어가니까 비용이 증가하겠죠. 재료 규격에 넣는 치수대로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10mm 오차가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 부분은 콘크리트를 1cm죠. 10mm는 10mm 더 치주거나 이는 콘크리트를 1cm 정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거든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갈 때는 재료 규격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내부 거푸집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내부 거푸집이 제작되고 나면은 철근 작업을 이렇게 쭉 하겠죠. 철근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내부 거푸집을 제작하게 되는 겁니다. 내부 거푸집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내부 거푸집도 높이를 계산해야 됩니다. 내부 거푸집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까지 높이죠. 총 높이는 나와 있습니다. SL에서 3300에서 어떤 이 높이를 빼주면 되겠죠. 이 높이를 어떻게 계산하지? 이 부분은 높이는 보죠. 우리가 보가 어떻게 되는지 보 높이를 빼주면 됩니다. 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도면을 볼 때 보는 구조평면도입니다. 구조평면도에 가셔서 어떤 보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상세한 정보는 보 1램프에 가면 상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입니다, 지금. 자, 이 보가, 이런 보인데 어떻게 보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보는 지붕 구조평면도로 가면 된다고 했죠. 구조평면도는 RC 구조를 나타낸 평면도로 해당 층의 백체와 아래층의 보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백체에 대한 단면도는 지붕 구조 평면도에서 이 부분을 절단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의 보는 G2가 되겠죠. G2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보의 상세한 정보는 보 1령표에 가시면 됩니다. 도면 기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G는 큰 보를 나타냅니다. B는 작은 보를 나타냅니다. S는 슬라브를 나타냅니다. R은 지붕을 표시합니다. 앞쪽의 숫자는 층수를 나타냅니다. 뒤쪽의 숫자는 단순한 이름으로 앞쪽 숫자와 뒤쪽 숫자가 같다는 것은 같은 철근 배근이 된 똑같은 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G1 있죠. G1은 모든 G1은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철근 배근이 되는 겁니다. G2도 똑같은 G2는 모양도 같고 철근 배근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RG2인데 도면하고 G2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붕에 대한 구조평면도죠. R은 뭡니까? 지붕을 나타냅니다. 지붕에 RG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의미겠죠. 그러면 여기는 뭔지 한번 설명해 볼까요? RS1, R은 지붕 슬라브 첫 번째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 갔으면은 폭이 400이고 높이가 500인 어떤 보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보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높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입니다. 자, 학대에서 한번 해볼게요. 슬라브 레벨 SL입니다. 3300이죠. 이쪽까지 보의 높이가 500입니다. 여기서 500을 빼주고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은 거푸집입니다. 보에 대한 거푸집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보에 대한 거푸집 10mm를 빼주면 됩니다. 여기서 또. 그러면은 총 이 높이가 나오겠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가 나오겠죠. 계산한 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총 높이가 3300이죠. 보호의 높이가 500입니다. 보호 바닥 제작 시 끝붙집 합판 두께가 10입니다. 총 2790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내부 끝붙집을 제작하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네모도 50mm죠. 이 네모도는 바깥 네모도와 레벨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600폼을 한 장, 두 장을 세웠습니다. 폼 한 장이 1200이죠. 따라서 2400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300폼을 가로로 눕혔습니다. 300이 되겠죠. 300폼이니까. 그 위에 이번엔 다루끼입니다. 다루끼 40, 눕히면 40이죠. 아까 계산해 볼게요. 600폼 세로로 두 장 2400, 300폼 가로로 한 장 300, 다루끼 40 눕혀서 2790. 아, 정확하죠. 이렇게 맞아 떨어지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작업할 때 현장에 다루끼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폼 다루끼가 없고 2바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2바이를 눕히면 50이죠. 그러면 50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800이 되겠죠. 현장에 재료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2바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차가 10mm가 나는데, 자, 이 부분은 오차 범위 안에 듭니다. 자, 우리가 콘크리트를 칠 때 정확하게 1cm, 10mm를 못 맞추기 때문에 이런 오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따라서 재료가 거나 이러면은 어떤 재료 규격에 맞춰서 최대한 치수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백체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백체를 어떻게 제작하냐? 치수를 알아야 된다. 치수는 단면도 치수를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체가 완성되면은 점화라든지 보라든지 슬라브라든지 이런 바닥 거푸집을 제작하게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백체 거푸집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 이해가 되죠?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가장 간단한 도면으로 가장 쉽게 제작되는 부분을 설명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도면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복잡한 거를 먼저 배우면 너무 막히거든요. 근데 쉬운 도면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 보면은 쉽게 제작하는 방법도 알 수 있고 도면 보는 법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백체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